121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 저기 사실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하시는 거는 감자하고 차가 조금이란다. 좀 많이 어렵죠. 감자하고 차가 조금 어렵지. 저기 뭐냐 다음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도 그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이 내용대로 그냥 그 아까 봤던 산정식이 있죠? 그대로만 쭉 푸시면 돼요. 그리고 10페이지 하고 아니 10번 문제하고 11번 문제만 잘 해두시면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3, 4월 과정에서 제가 그쪽에 있는 그 내용도 거의 다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표본관 수학량만 정확하게 구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10번 문제 보시면 10번이란다. 10번 문제죠. 1번의 양파. 답 제가 해드릴 겁니다. 양파예요. 양파.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양파 보니까 정상이 얼마 있어요? 7. 80% 5. 100% 필요 없죠? 누적 비대칭 주수는 20%다 돼 있네요. 그러면 7 더하기 5 곱하기 0.2 곱하기 1.2 하시면 되죠? 20%니까. 아, 그리고 동영상 보신 분 중에 좀 N수 하신 N수. 왼수 말고요. N수. 재수, 삼수, 사수 하신 분들 중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누적 비대칭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틀렸다고. 왜 그러냐? 양파의 일자별 하루 있죠. 일당 2.2%씩 커요. 2.2%씩. 근데 암만 해봐도 20%안 나오죠, 지금 얘가. 이유는 뭐냐?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문제니까. 연습하시라고. 시험 볼 때 때려지고도 2.2%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계산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지고. 안 나올 거니까. 근데 올해 이론서에는 여기 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2%가. 그때 좀 보시게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마늘. 마늘이 무슨요? 난지형 마늘이. 자, 자기 해볼게. 한지형은 환산 개수가 0.7. 기억 안 나죠?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난지형은 0.72. 홍산 마늘이 0.72. 자, 난지형이니까 0.72겠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정상이 얼마 있어요? 10. 그다음에 80%는요? 10. 10 곱하기 0.2 곱하기 자 누적 비대 조정 지수가 10%니까 1.1 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얼마? 0.72 하시면 난지형은 0.8%입니다. 0.8%. 근데 0.8%로 한다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1%로 나온다고 1%. 작년에도 제가 1% 나올 거랍니다. 1% 문제 만들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양배추 어렵지 않으시 양배추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정상 양배추 얼마 있어요? 30.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80% 피해 양배추 30 곱하기 얼마라? 0.2. 자, 4번에 고구마. 고구마 보시면 정상 10. 그 다음에 5kg이 50%니까 5 곱하기 0.5 더하기 4 곱하기 0.2 하시면 되죠. 0.2. 자, 감자 갑니다. 5번에 감자. 여러분 지금 표본 구간의 수확량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는 뒤에 있으면 뒤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11번 문제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자, 감자 표본구 수확량은 감자입니다. 감자 그대로 감죠. 8 더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0.5 더하기 곱병충이 감자 얼마? 4. 얘는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자, 6번에 보시면 뭐 나왔어요? 옥수수. 자, 옥수수는 수확량이라고요? 피해 수확량이라고요? 피해 수확량이니까 상은 던져불고 뭐만 한다? 중하고 하하고. 아, 여러분 킬로그램 돼 있죠? 개수로 바꾸세요. 개수로.
자, 그러면 중의 개수는 얼마? 10개 곱하기 0.5. 그다음에 하의 개수는 5개. 자, 곱하기 미흡차리니까 다시 할게요. 자, 대학차 190, 160. 미백, 이온은 180. 미흑차는요? 190. 얼마? 0.19. 그리고 얘를 언제 심었냐 따라서 차이 난다 했죠? 제식, 식이지수 1. 자, 얼마만큼 조밀하냐, 넓냐에 따라서 밀도 지수가 있다. 얼마 있어요? 1. 자, 7번에 콩 가볼게요. 콩. 콩. 자, 콩. 1.5 곱하기. 요거죠, 지금이? 잠깐만 집중해 주시고 저 보시고. 말하지 마시고 저 보시고 하세요. 0.86분의 1 빼기 0.25. 빠르시면 여기 0.77로 바로 나올 겁니다. 8번에 차. 이거는 저랑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불러준 대로 할 거예요. 저는. 8번은 몇 개요? 90 곱하기 50분의 50g이죠? 50g 그냥 올려도 돼요. 0.05 곱하기 949 더하기 0.05 하시면 된다. 되셨나요? 얘를 다시 보세요. 얘가 자 원래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외운다 하죠. 뭐 어떻게 되냐? 기수학 색삭수 곱하기 금차 수학 색삭수 무게 나누기 금차 수학 색삭수 곱하기 기수학 지수 더하기 금차 수학 색삭수 무게예요. 어떻게 은질이 이걸 다 외워 저걸 갖다가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숫자 보고 바로바로 집어넣으시라고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123페이지 11번 문제 보시고 11번 문제 조건 1과 조건 2와 조건 3이 있습니다. 자, 물음 1번에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산정하시오. 물음 2번에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하시오. 물음 3번에 조사 농지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하시오 되어 있죠? 자, 2번, 3번을 물음 2번, 3번 묶어서 별표 100만 개 하시고요. 시간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를 보시고 아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둘레 썩은 병은 1급입니다.
보시게요. 둘레 썩은 병. 둘레 썩은 병이고 얘는 1급이고 1급 병. 자, 무릎 1번은 뭐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무릎 2번. 1급짜리 병이고요. 감자 무게는 0.5kg. 제가 이따가 여러분 헷갈리시라고 그램으로 그냥 해놨죠? 킬로그램이라. 자, 정답에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전부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램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율 내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1에서 20이다 이 안에 들어오는 농협에서 20% 피해, 여기는 40%, 얘는 60%, 얘는 80%, 얘는 100% 그런. 그래서 문제 풀 때 첫 번째 손해, 정도, 비율은 전체 500g입니다. 정답에는 0.5kg 해놨거든요. 그냥 500g 할게요. 여러분 여기 더 나니까 500분의 90 곱하기 0.2 더하기 110 곱하기 0.4 더하기 130 곱하기 0.6 더하기 90 곱하기 0.8 더하기 80 곱하기 1 하시면 됩니다. 칠판 보시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분 잘 보세요. 0.2, 0.4, 0.6, 0.8, 1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손해 정도 비율 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시험 합격하고 현장 가잖아요. 다 까먹어버려.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좋아져도 이제 우리 엑셀 프로그램 있죠? 거기다가 이 계산식을 다 집어넣어놔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나갈 땐 휴대폰이나 태블릿 조그만 거 있죠? 거기다 다 거기다 걸고 다 계산합니다. 1년만 지금 다 까먹어요. 해보니 얼마 나오냐 보니까 0.584. 0.584에서 58.4%예요. 그럼 두 번째, 무릎 1번입니다. 표본 구간에. 표본 구간에 병, 충해, 감수량은 얼마 나오냐 보니까 거기 정답이 잘못됐네요. 일단 볼게요. 자, 그러면 0.5인데 얼마 피해봤어요? 0.584 피해봤죠? 근데 그게 요만큼만 인정해준대요. 곱하기 얼마 한다? 0.9. 해보시겠어? 얼마 나오시나? 0.2628 나오시죠? 예. 0.2628kg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조건 1번에 가시면요. 어디 보시라고요? 조건 1번에 가시면 표본 구간의 총 면적이 10제곱미터 돼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10제곱미터에서 나온 거예요. 10제곱미터. 되셨나요? 세 번째, 단위 면적다. 병충해 암수량은 0.2628을 얼마 나누셔야 돼요? 10으로 나누면 되죠. 0.0268kg 나옵니다. 그럼 네 번째, 전체 조사 농지 전체 병충해 암수량은 제곱미터가 A니까 전체 조사 농지 면적에다 곱하면 되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이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빼고, 그다음에 기수학 면적 빼고, 수학 분류 면적 빼고, 고사 면적 빼고,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 다 빼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3,450제곱미터입니다. 고사 면적 500 빼고 타작물 450 빼고 해버리면 2,500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0.0268 곱하기 얼마라? 2,500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5.7kg이 나옵니다. 정답에 여기까지 말고 3번, 4번을 더 추가하세요. 밑에 정답 지워버리시고 물음 3번 있죠? 물음 3번 지워버리시고 이걸 추가하세요. 이렇게 이걸로. 자, 되셨나요? 예. 자, 그러시면 49페이지로 가셔서 생산비 보장 받장물 갈게요. 지우지 말아요. 오늘 지우시고. 일단 할게요. 쓰시고. 종합이염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 보시면 적용 품목에 고추,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양상추 되어 있죠? 네, 그거 잘 보시고 밑에 그 49페이지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재정식 재파종 조사 있죠? 그거는 계산 문제 풀 때 적용되는 거니까 그때 할게요. 넘어가시고 경작 불능 조사도 똑같아요. 계산 문제 할 때 하시면 됩니다.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른쪽에 51페이지에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에 로마자 1번의 일자 조사 및 면적 조사 보이시죠? 별표 200만 개 치시고요. 처음입니다. 자, 200만 개 하시는 거는. 자, 1번의 조사 시기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 접수 직후에 한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한다라고 써요. 여러 번. 여기 옆에다가 여러 번 조사 가능. 고추 브로콜리 외 품목은 수확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고추 브로콜리는 보험금이 여러 번 나갈 수 있다면 여러 번 조사했으니 여러 번 나갈 수 있고. 자, 2번에 보시면 일자 조사 보이시죠? 거기다가 경과 비율 조사 적으세요. 경과 비율 조사. 경과 비율 조사. 보시게요. 우리가 지금 이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을 하고 있는데 뒤에 시설 작물도 생산비 보장 방식 하는데 여기 지금 노지 작물입니다. 보통은 작물을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수확이 끝날 때 있죠. 수확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을 뭐라 한다 우리가 생산비 그래요. 그런데 고추 있죠 고추. 나머지는 안 그러는데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이 생산비가 세 가지로 나눠요. 시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준비기가 있고요. 어떤 기? 준비기. 생장기입니다. 어떤 거요? 생장기.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할게요. 준비기, 생장기, 그 다음에 수확기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언제냐? 고추나 브로콜리는 정식합니다. 정식 일이고요. 수확기니까 수확을 글씨가 배가 안 고픈데 왜 그럴까요? 개시 일이고요. 여기는 수확이 종료일이에요. 종료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일자조사 옆에다 경과비율 조사라고 적어드렸죠? 경과비율. 무슨 말이냐? 사고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준비기에 피해가 사고나 보험금이 나갈까요? 생장기나 수확기에 사고나 보험금이 나갈까요? 얘는 아직 안 심어졌잖아 지금. 고추 지지대 받고 멀칭하고 막 그런 시기란 말이죠 지금 이 시기가. 그럼 사고는 언제 나야 된다? 이때 아니면 이때 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추 문제 풀면서 다시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설명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난 시점까지 있죠.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냐, 즉 경과했냐에 따라서 보험금 나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때 사고 난 거하고 이때 사고 났을 때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가는 거 계산한 거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경과비율 계산한 거고요. 그 경과비율 계산 방식이 이때 사고 난 거, 이때 사고 난 거하고 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사고가 난 시점, 즉 사고 일자 정하는 게 중요하다. 되셨나요? 그러면 자, 사고 일자 지나는 거는 뭐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기간 뭐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정식일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정해진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 정해진 날짜 중에서 얼마만큼 흘렀냐 가지고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정해진 날짜 가지고 사고 날 때까지 얼마만큼 기간이 경과했냐에 따라서 경과비율이 나올 것이고, 수확을 시작해서 수확이 끝날 때까지 정해진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해서 사고가 난 날짜까지 얼마만큼 기간이 경과했냐에 따라서 경과비율이 달라진다고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사고일자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첫 번째 사고 원칙, 사고일자는 뭐냐 보니까 재해가 발생한 일자입니다. 어떤 일자요? 재해가 발생한 일자. 계약자는 물어보면 돼요. 원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재해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재해가 끝나는 날이 사고일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자,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 해 가뭄이라고 되어 있죠? 병충해, 그다음에 폭염입니다. 이 세 개는 암기를 해두세요. 실제 조사 원장에도 적어져 있습니다. 딱 특정돼 적어져 있어요. 한 해, 병충해, 그다음에 폭염과 같은 지속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어떤 점에 지속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는 재해가 끝나는 날이 뭐가 된다? 사고 일자가 된다. 다시 할게요. 저 보시고 사고 일자 정하는 거예요. 왜 사고 일자를 정해놔야 경과비율이 달라지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언제다? 재해가 발생한 일자. 그런데 한 해, 병충해, 폭염과 같은 지속하는 재해가 있으면 언제다? 재해가 끝나는 날. 예를 들어서 가뭄이다 그러면 비 오기 전날이겠죠? 비 온 날은 이제 가뭄이 끝났는 날, 비 오기 전날에 가뭄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이 뭐가 된다? 사고일자가 돼요. 자, 여기 되셨나요? 여기서 또 얘가 갑니다. 단. 재해가
끝나기 전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조사 일자가 뭐가 된다? 사고 일자가 된다. 다시요. 제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조사 일자가 뭐가 된다? 사고 일자가 된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위에서 가시게 그럼 차근차근. 사고 일자는 왜 그냐? 정식일은요. 저기 그 원장에 나와 있어요. 조사서에 나와 있어요. 언제 심었는가. 인수제한 사항에 보시면 그 고추에 보시면 정식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 제일 늦은 날짜로 한다 했잖아요. 가비하려면 그 날짜 정해졌다고. 수학 개시일 언제냐? 계속 물어보면 돼. 언제 종료할 것이냐? 한 물 따냐, 두 물 따냐 해가지고 모두 정하면 된다고 얘네들은. 그런데 얘는 우리가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계약자 물어봐요. 언제라고요? 재발생이래요. 근데 어떤 경우? 한해, 병충해, 폭염과 같이 지속하는 재해인 경우. 재해가 어떤 거? 끝나는 날이 사고 일자. 얘가 뭐가 된다? 사고 일자가 된다고. 단 재해가 끝나기 전에 계약자가 피해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조사 일자 뭐가 된다? 사고 일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6월 30일 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비 없어. 언제까지? 7월 30일까지 비가 없다. 뭐예요? 그 가뭄이겠죠? 그럼 이때 그리고 7월 31일 날 비가 왔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언제가 사고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 피해 신고했을 때 32가 사고일자가 되겠죠. 비 오기 전날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중간에 7월 20일 날, 10월 10일 날 계약자가 비가 안 와서 다 말라 죽어보내 오면서 피해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자가 이때 조사했다. 신고해서. 그럼 이날이 뭐가 된다? 사고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일이 있죠. 이 뒤에. 30일까지 비 왔잖아요. 30일까지. 피해는 보상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뒤에 피해는 계약자 감수해야 돼요. 이때는 수도물이라 퍼갖고 날라가고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나요? 조사 나갔을 때 그 현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재해가 끝나기 우리 조사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해당 재해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피해는 추가로 발생한 피해는 조사를 피해가 면책입니다. 면책. 밑에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자 진한 것이 괄호 1번에 사고일자 확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일자를 확인한다. 동그라미 1번 한해, 가뭄, 폭염 및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뭐로 한다? 사고일자로 한다. 다만 조사 이후에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밑줄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해당 재해라만 할 때 밑줄 치세요. 해당 재해.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여기 문장 이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두 개를 표시할게요. 여기 요거하고 요거를 표시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되셔서 계약자 피해 신고했어요. 조사 나갔습니다. 조사 나가서 보니 거기 아직 수확이 시작이 안 됐어요. 수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생장기 사고일까요? 수확기 사고일까요? 생장기 사고겠죠? 그림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자가 한 물, 두 물 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사고예요? 수확기 사고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뭘 확인하냐? 만약에 우리가 조사 나갔는데 아직 수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날짜에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양쪽 날짜를 보시라고. 정식이라고 뭐가 있어요? 수확 개시일이 있죠. 그죠? 근데 정식일은 원장에 나와 있으니까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만 물어보면 돼요. 언제 수확을 할 것인가? 그러면 실제 수확을 시작한 날짜예요? 예정한 날짜예요? 수확 예정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 나갔는데 그 계약자가 수확을 이미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양쪽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뭐예요? 수확을 이미 시작했죠? 수확 시작한 날짜.
얘는 수학이 언제 끝나는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예정일자란 말이에요. 보시면 동그라미 진한 것이 바로 2번에 수학 예정일자, 수학 개시일자, 수학 종료일자 확인돼서 동그라미 1번에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어 있지 않다면 수학 예정일자 확인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됐다면 수학을 시작한 일자, 최초 수학이 시작한 일자와 수학 종료 예정일자를 확인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자, 요 문장을 이 부분 여기 있죠. 지금 괄호 1번 있죠. 괄호 1번, 괄호 2번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15점짜리로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기서 15점짜리로.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나올 거예요. 어떤 평가사 공부하신 분들 그러더라고. 아, 이 짧은 문장에서 시험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뭘 또 나와야? 또 나옵니다. 안 내면 안 돼요. 또 나와요. 고추는요. 조사 나가면 날 때마다 이 사고일자 때문에 맨날 고생한다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재배 면적 조사한다. 자, 4번에 피해 면적 조사한다 해서 자, 끝에 보시면 메밀 있죠, 메밀. 메밀은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과 도복 이외 피해 면적 나누어 조사한다 되어 있죠? 그 부분에다가 밑줄 치시고 별표 100만 개 하시고요. 오늘이 13일이죠? 되겠네. 보강 안 해도 되겠네. 3월, 2월 달에는. 자, 고추 갑니다, 고추. 넘겨보시면 52페이지 고추 보시고 원래 그 이론서 교재에는 내용이 얘보다 한 2배는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쪽은 이론 문제도 거의 나올 것도 없고 거의 다 계산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 필요한 내용만 적어놨습니다. 제가. 자, 고추 보시고요. 고추. 고추에 대해서 고추를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표본 일항수를 산정한다 돼 있네요. 조사된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일항수를 산정한다. 2번에 표본 일항을 선정한다. 그다음에 3번에 표본 일항 내 작물 상태 조사한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표본 일항별로 식재된 작물을 손해 정도 비율 표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및 타작물은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러겠죠? 정상이겠죠? 자, 밑에 기조사 시 100% 기조사 시는 이번 조사에 이전 조사예요? 혹시 기조사란 말을 어렵다 그러면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전 조사라고. 이전 조사 시 100%형 100%형으로 보험금 지급 완료된 후 새로 정식한 작물 등 보장 세상이 아니라 대상이죠. 대상과 무관한 작물은 평가제외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자, 뭘로 분류한다? 평가제외. 자, 다 불러드릴게요. 이 중간에 일항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표본 일항을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물론 피해 면적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가끔 보면 표본 일항이 그러니까 피해 일항들이 있거든요. 일항수에 맞춰서 표본 일항들을 이걸 갖다 이 줄을 선택하는데 가서 얘를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1번이랑 표본으로 1번 표본이랑 2번, 3번, 4번, 5번 한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3, 4, 5. 2, 4, 6, 8, 2, 4, 6, 8, 10. 그냥 20 할게요. 20, 40, 60, 80, 100%, 평가, 제외. 자, 1차 조사입니다. 이 고추밭에 처음 나간 거예요. 1차 조사 나갑니다. 자, 1번 1항을 제가 이렇게 갑니다. 쭉 가는 거예요. 메모지 한 장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고추가 이렇게 쓰면 고추 식물차에 있으면 고추가 달려있겠죠. 이 고추의 손해 정도 비율 조사는요. 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줄기, 잎, 과실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줄에 만약에 50개가 서 있다. 몇 개? 50개가 서 있다. 그 50개를 피해를 이렇게 정상도 있는데 뺐네요. 제가 정상 평가 제외. 잠깐만요. 정상이 있는데 뺐네요. 제가. 정상. 다음에 표본 1번, 2번, 3번, 4번, 5번. 정상부터 100%까지 다 구분하는 겁니다. 개수를. 자, 정상을 해보니까 여기가 10개가 나오고요. 20% 해보니까 10개가 나왔어요. 40% 8개, 60% 몇 개 할까요? 20개, 10개, 그러면 38개, 13개. 몇 개 나오시나 그러면? 40, 51개죠? 8개 하면 46개, 4개 됐네요. 1번을 할 때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1번 할 때 1차 조사예요. 1차 조사. 1차 조사 때는 평가 제외가 없어요. 전부 다 조사했기 때문에. 전부 다 평가 제외가 이렇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도 동일하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니 합계 밑에 나오죠. 합계가 여기가 40개, 뭐 60개, 30개, 50개, 20개, 10개 이렇게 나왔다.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100개에다가 210개인가요? 240개 할게요. 240인가요? 240이에요? 잠깐만요. 30하고 30하면 250일 겁니다. 80. 얘는 240이에요? 40. 그러면 250이죠? 맞죠? 얘를 250분에 똑같이 하시면 돼요. 40은 정상이죠? 빠져. 나가 떨어지고. 60 곱하기 0.2 더하기 30 곱하기 0.4 더하기 50 곱하기 0.6 더하기 40 곱하기 0.8 더하기 30 곱하기 1 한다. 이러면 뭐가 나온다? 손의 정도 비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얘를 평균 손의 정도 비율이라고 불러줍니다.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평균 손의 정도 비율. 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객관적이 돼요. 처음에 하시다 보면 선생님이 할 때 판단하는 거하고 제가 판단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 다 똑같아져요, 이제 결국에. 이게 평가 나가시면 제일 고민인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면 여자분들은 어떤 느낌 잘 모르시겠는데 남자분은 군대 가면 신병 자대배치 받죠.
딱 맨 처음에 혼자 딱 내려가고 계약자 만나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경험이 쌓이면 뭐 한다? 다 된다. 이 고추조사가 언제 나가냐면요. 8월 달 초부터 9월 초까지 나가거든요. 거의 한 달간 나가는데 한참 더울 때입니다. 한참 더울 때. 저는 못 나가요. 가라 해도 못 갑니다. 돈을 갖다가 수당을 2배 줄 테니 가라 안 가요. 차라리 그냥 에어컨 틀고 잘랍니다. 더워요. 엄청.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차 조사 나간 거예요. 이 논을 이 거초밭을 2차 조사 나갔어요. 그러면 이 4개 있죠. 얘는 이미 100% 피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지금 몇 개? 50개죠? 50개, 50개. 50개 중에서 100% 피해 받았을 거 아니에요. 100% 피해 받았으면 얘는 뭘로 간다? 나중에 평가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몇 개만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46개만 조사하는 겁니다. 아니, 밑에다 심어놨잖아요. 걔는 평가제. 보세요. 기조사 시 100%형으로 보험금 지급 완료 후 새로 정식한 작물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걸 뭘로 본다? 평가제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추밭이 정상적으로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100%예요. 얘가 100%. 피해 받은 거예요. 그럼 계약자는 그 자리에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어요. 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그럼 다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키를 보면 알지. 키를 보면 알죠. 그리고 여기에가 평가제가 있어요. 원장이 그 이전 조사에서 있거든요. 있으니 올라갑니다. 네 개로 다 올라가 있어요 이미. 빼고 조사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고 나머지 혹시 뒤에 내용은 계산 문제 또 나와요. 그때 해드릴게요. 이 정도만 일단 확 알아두시고. 혹시 앞에서 제가 날짜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사고일자 정하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손해정도비를 구하는 거 있죠. 피해 면적 구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계산 문제를 푸시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확 오셔요. 이제 계산 문제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정도 말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 갈게요. 브로콜리. 자, 표본 구간 선정한다. 표본 구간을 뭐 있까? 3번만 체크하 3번. 자, 표본 구간에 내에서 연속하는 10구의 작물 피해를 조사한다. 그래서 정상 50% 피해송이, 80% 피해송이, 100% 피해송이로 구분해 조사한다.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손해 정도비는 했으니까 브로콜리 밑에다가 오른쪽 밑에 빈칸이 있네요. 바로 밑에 오른쪽 밑에 빈칸에 놨어요. 있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보니까 총 40개 분의 8개 곱하기 0.5 더하기 12개 곱하기 0.8 더하기 10개 곱하기 1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적어 놓으세요. 요렇게만.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예, 예. 계속 연달아 있는 거. 연달아 심어져 있는 거.
되셨나요? 자, 밑에 보시면 메밀이 나오는데요. 메밀도 별표를 100만 개 하시고 밑에 빈칸에다가 메밀, 피해, 면적 적으시고요. 보복, 면적 곱하기 0.7 더하기 도복, 외, 면적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필기하세요. 되셨나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메밀밭이고요. 총 10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가 도복이 됐어요. 600제곱미터는 도복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상하는 손해, 즉 태풍 같은 게 왔다 치면 1000제곱미터가 전체 다 피해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넘어진 것이 있고 안 넘어진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넘어진 거 있죠. 얘는 0.7, 70%는 고정값으로 피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70%, 0.7 곱하는 거. 그 무슨 말이냐? 넘어졌으면 우리가 보통 100%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얼마만 해준다? 70%만 해주고 여기는 고정적으로 70% 피해 인정해 줬죠. 그러니까 손해 정도 비율 조사는 여기에서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메밀은 도복 외 면적의 표본 구간수 산정되어 있죠. 지금이 도복 외 면적에만 여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면적 이렇게 구획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획을 해요. 아니면 원 있죠. 원으로 구획하는데 얘가 1제곱미터짜리입니다. 1m 곱하기 1m예요. 진한 것이 보이시죠? 원형 1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 1m 곱하기 1m다. 자, 그러면 이 표본관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자, 칠판 보시고요. 얘를 갖다가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합니다. 20%, 40%, 60%, 80%, 100%.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구급. 자, 얘를 갔습니다. 1번 갔어. 2번, 3번, 4번입니다. 1번을 간 거예요. 1번을 가서 보니 했어요. 아주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조사 방법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얘는 피해가 이 정도 피해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1번을 가서 보니 얘는 한 35% 피해 입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여기 가면 되겠죠? 여기 1 한 거. 하나 표시했어요, 지금이. 자, 그 다음에 2번을 간 거예요. 2번을 가보니까 얘는 한 80% 피해 입었어요. 어디로 가시면 돼요? 여기 가면 되죠. 여기다 하나 더 하시면 돼요. 3번을 가서 보니 얘는 10%만 피해 입은 거예요.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여기 가. 4번을 가서 보니까 얘는 한 50%만 피해 입었어요. 어디로 가시면 돼요? 60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1, 1,
1, 1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여가 있는 거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럼 총 몇 제곱미터예요? 4제곱미터인데 1 곱하기 0.2, 1 곱하기 0.4, 1 곱하기 0.6 더하기 1 곱하기 0.8 하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손해 정도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얘를 해보니까 10%만 피해 입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2번을 보니까 10%만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 하면 돼요. 얘 보니까 얘는 30%예요. 여기 하면 돼요. 얘 보니까 25% 피해 입은 거예요. 25. 이리 가면 되겠죠. 그럼 얘 몇 제곱미터? 2제곱미터. 얘도 몇 제곱미터? 2제곱미터. 총 얼마? 4분의 2 곱하기 0.2 더하기 2 곱하기 0.4.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만약에 표본 구간이 5, 6, 6개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여기가 1제곱미터, 1제곱미터, 3제곱미터, 1제곱미터, 1제곱미터 되겠죠. 6개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전체 얼마예요? 6분의 1 곱하기 0.2 더하기 3 곱하기 0.4 더하기 0.6 더하기 1 곱하기 0.8 해도 된다고요. 자, 요 계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 나오시나? 1.4, 2.8, 6, 4, 24, 4.666 나간 건데? 그죠? 4.66 나간 건데. 2.8이니까. 0.4666이요? 0.46666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얘를 46.67%로 할게 제가 반올림해서. 그러면 여기서 손해 정도비는 얼마래? 46.67%.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몇 제곱미터? 여기 600제곱미터죠? 제곱미터 곱하기 얼마라? 0.4667 하라. 그러면 두 개 곱하면 280제곱미터 정도 나올 것이고 둘이 곱하면 6, 4, 24 있으니 똑같네요. 예. 있으니까 얘가 얘랑 똑같아지네요. 240, 280인가요? 얘도 280. 280. 피해 면적 얼마다? 56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에서 이만큼 피해 면적 나오는 거. 중요한 거는 도복된 면적만 피해 있고 얘는 피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피해 있는데 얘만 넘어갔고 얘는 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는 피해 얼마 해준다? 안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1000제곱미터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었어요. 태풍 피해 입었는데 도복된 면적이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도복이 안 된 면적이라면 도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1000제곱미터에서 뭐 하시면 우리가 손해 정도비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그냥 이어서 4구간 할게요. 4구간. 물론 안 맞진 않지만 4구간 그냥 편하시라고. 20, 40, 60, 80, 100입니다. 4구간이니까 총 몇 제곱미터? 4제곱미터겠죠? 하나당 1제곱미터니까. 여기가 2제곱미터, 여기가 1제곱미터, 여기가 1제곱미터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계산하면 4분의 2 곱하기 0.2, 0.4, 1 곱하기 0.6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0.49, 0.8, 1.4, 3.5 정도 나온 것 같은데 0.35 그럴 거예요. 아닌가요?
0.3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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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0.4 맞는데? 맞죠? 예. 그러면 여기 1000제곱미터죠? 그러면 1000 곱하기 얼마? 0.35만 하면 된다. 350제곱미터가 뭐가 된다? 피해 면적 된다. 얘 가지고 피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무부터 들어갈게요.